도현아, 정말 너야? 손이 떨렸다. 30해 묻어둔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병원 복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돌아섰다. 낯선 얼굴.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달린 별 브로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1995년 5월 5일 5살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가방 속 DNA 검사지가 손안에서 구겨졌다. 99.99% 틀림없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30년 전 공원에서 사라진 그 아이였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감동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되돌릴 수 없는 순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공허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을요. 오늘 이야기는 30년을 기다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어느 날 따스한 봄볕이 정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65살의 소정은 무릎을 굽혀 화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파내며 펜지 뿌리 주변의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손등에 묻은 검은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서졌어요. 여보, 이쪽 장미 좀 봐요. 올해는 유난히 꽃이 많이 달렸어. 남편 은석이 정원 반대편에서 물호스를 들고 말했습니다. 67살의 그는 허리를 숙여 장미가지를 살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조용한 것이었죠. 그러게요. 작년보다 훨씬 예쁘네요. 소정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옆으로 던졌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은 왠지 모를 서늘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한방에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두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원 손질을 마친 뒤 소정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 끝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복도 왼쪽 끝 닫힌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낡은 나무 명패가 걸려 있었고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소정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으려다가 그대로 공중에 머뭇거렸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오래된 경첩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방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췄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이 반짝였어요. 책상 위에는 1995년 5월 5일 그대로의 교과서와 공책, 벽에는 색이 바랜 포스터, 침대 옆 선반에는 장난감, 자동차와 로봇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죠. 소정은 방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그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천천히 당겨 앉았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웃음은 너무나 밝았어요. 도연아? 소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유리 위로 지문이 남았지만 그녀는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고이려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정은 사진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쪽지였죠. 종이 모서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준 거였지. 소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어요.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살 도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모습,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방으로 뛰어가던 발소리, 저녁 식탁에서 입 가득 밥을 넣고 웃던 얼굴, 밤에 이불을 걷어차고 자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소정은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방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은석이 여전히 장미 곁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죠. 그는 아내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구나. 은석은 가위질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건강하고 집도 있고 서로를 아껴.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1995년 5월 5일 도연이가 사라진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그 봄날에 머물러 있었죠. 소정은 다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장난감, 책, 옷,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그녀는 이 방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낯설어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기억을 잃고 돌아온다 해도 이 방을 보면 뭔가 떠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5살이던 아들은 이제 35살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 되었을 거라는 표현조차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있을까?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도연이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어. 그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지만 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은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당신도 좀 쉬어요. 은석이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은석은 아내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도연이 없이 보낸 30년 그는 배웠어요. 아내가 언제 아들을 떠올리는지, 언제 그 방에 다녀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방에 다녀왔어요? 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도연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석이 아침마다 듣던 라디오였죠. 그녀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는 시간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정은 냉장고 문을 열며 무심코 라디오를 들었어요. 점심 준비를 위해 채소를 꺼내는 중이었죠. 오늘은 가족을 찾습니다.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미선 씨의 사연입니다. 소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을 찾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5년 전 아버지와 헤어진 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정은 채소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라디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안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듯 했죠. 이번에는 대구에 사시는 박정훈 씨의 사연입니다.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형은 어렸을 때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정은 눈을 감았어요. 도연이에게도 특징이 있었죠. 오른쪽 발목에 작은 점이 3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별을 좋아했어요. 잠들기 전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이였죠. 소정은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잃은 건 마음속에 그대로 남는다. 소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도연이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엄마하고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가족의 인연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소정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사연을 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입니다. 너무 오래되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석이 산책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은석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소정은 재빨리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은석은 이미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들었죠. 또 그 프로그램 듣고 있었구나.
은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소정은 남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은석의 손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릴까요? 소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은석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턱을 아내의 머리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속눈썹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모르겠소. 은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그리움이, 누군가의 희망이 목소리로 전해졌어요. 소정은 라디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라디오에서 도연이의 소식이 들릴지도 모른다고. 아니, 어쩌면 도연이가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희미한 가능성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희미한 목소리만이 부엌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시간은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은석은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일까요? 아니면 약 때문일까요? 그는 대시보드 위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고혈압약 2알, 심장약 1알. 생수 한 모금으로 삼켰습니다. 공장 지대로 향하는 도로는 붐볐습니다. 은석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23명,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회사였지만 요즘 들어 숨이 막혔습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밀려드는 대출 이자, 인건비 부담. 매달 장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자재비가 또 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격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왼쪽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는 몰래 가슴을 주무르며 심호흡했습니다. 손끝이 잠시 저렸습니다. 종종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은석은 공장 구석 작은 휴게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보이며 웃었습니다. 아마 자식 사진이겠죠. 은석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도연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35살이었을 겁니다. 결혼도 했을까요? 아이도 있었을까요? 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소정은 복지관 2층 강당에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이곳에서 노인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로 국을 퍼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을 뜨는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정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4~5살쯤 된 남자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래에서 손을 뻗어 받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깔깔거리며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저 나이 때 미끄럼틀을 좋아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갈 때마다 몇 번이고 타곤 했죠. 빨간 점퍼를 입고 통통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울면 안 됩니다. 눈을 뜨면 언제나 현실은 그대로였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저녁 6시 소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석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소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 은석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소정은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은석은 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정이 밥과 찌개를 차렸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도 놓았습니다. 은석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소정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그 말 한마디로 대화의 문이 닫혔습니다. 소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낮에 그렇게 아름답던 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석과 소정,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뎠습니다. 은석은 일에 매달렸고 소정은 봉사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를 위로하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소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은석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은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도연이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어둠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어둠이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너무 지쳤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평온하지만 공허한, 사랑하지만 멀어진, 살아있지만 멈춘 시간 속에서 시계 초침이 밤 10시를 가리켰다. 또 하루가 저물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오겠지. 평온한 듯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금요일 오후 3시, 은석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가슴이 조여들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은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은석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정은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은석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한빛병원 응급실입니다. 소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아내예요. 무슨 일이죠?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빠르게 오셔야 합니다. 택시는 신호를 무시하듯 달렸습니다. 소정은 손에 쥔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윤은석 씨, 어디 계세요? 저쪽 사무실입니다. 지금 진료 중이에요. 간호사의 손끝이 가리킨 곳으로 달려가니 커튼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소정은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습니다. 침대 위 은석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머리, 또렷한 눈매, 가운 왼쪽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환기내과 김서준. 보호자분이시죠? 서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소정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이십니다. 다행히 처치가 빨라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서준은 차트를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시선이 순간 멈췄습니다. 도연이도 왼손잡이였죠.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왼손잡이는 드물지 않잖아요. 이런 때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수속은 1층 원무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소정의 눈에 은색 브로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개의 별이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브로치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 모양 그건 1995년 어린이날 전날 도연이에게 선물했던 브로치와 똑같았습니다. 저 브로치. 소정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양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오래된 거라 좀 낡았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달고 다녀서요.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양어머니 어릴 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남편부터 챙겨야 해. 서준이 말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그는 무심코 왼손 엄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버릇. 5살 도연이가 TV 볼 때나 집중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다. 손톱을 물다 피가 나기도 해서 도연아, 그 손 빼. 하며 몇 번이고 혼내곤 했었다. 하지만 아이는 늘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리곤 했다. 괜찮으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그냥 놀라서요. 서준은 가볍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소정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걸음, 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어깨선. 은석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소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젠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래 묻어둔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별 브로치, 왼손, 그리고 손톱. 모두 우연일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오래전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떠돌았습니다. 엄마, 나 별 따줄 거야? 그날의 목소리가 30년의 세월을 뚫고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소정은 은석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별 브로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연이에게 선물했던 그 브로치. 실종 당일 도연이가 달고 나갔던 바로 그것. 은석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소정은 화들짝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소정이 물수건으로 은석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은석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 별 브로치, 손톱 물어뜯기, 모든 게 도연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소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확인했는데 아니라면요.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브로치, 그 브로치만큼은 확신이 섰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개의 별이 삼각형으로 배치된 은색 브로치.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정이 직접 골라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거든요. 오후 4시 서준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걸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차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브로치 정말 예쁘네요. 소정이 서준의 가운깃을 가리켰습니다. 별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브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그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고맙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얼마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거였대요. 어렸을 때요? 소정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 입고 있던 옷에 달려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고아원, 처음 왔을 때 옷에 달려 있던 것,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언제 고아원에 가셨어요?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서준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왜 여쭤보시는 거죠? 아, 죄송해요. 그냥 브로치가 정말 특별해 보여서요. 소정은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소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5년이요. 제가 5살 때였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5월이었다고 들었어요.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95년 5월, 도연이가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냥 남편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요. 소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적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다시 습관적으로 펜 끝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멈칫하더니 펜을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환자분은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서준이 설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석이 눈을 떴습니다. 소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울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석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은석에게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병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소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서준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할 것입니다. 소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1995년 5월 부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은석의 혈압을 재고 갔습니다.
소정은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김서준 선생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선생님이요? 실력 좋으시죠? 환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 출신이신지, 언제부터 의사셨는지.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나가자 소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석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소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먼저야. 지금은 남편만 생각하자. 소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 8시 소정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를 뽑으려다 말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준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서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도연이일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걸까요?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석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정은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을 돌보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늘 복도를 향했습니다. 서준이 지나갈 때마다 소정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서준이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차트를 정리하는 습관, 커피를 마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서준이 은석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기 검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은석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서준이 청진기로 은석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천만에요. 환자분이 잘 버텨주신 덕분이죠. 서준이 미소 지으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의 목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운 안쪽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소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펜던트, 소정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995년 5월 4일, 도연이의 5번째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소정은 작은 상자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별 모양 브로치, 다른 하나에는 별 모양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3개의 작은 별이 연결된 디자인으로 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와, 별이 2개나. 도연이는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브로치는 티셔츠에 달고 펜던트는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5월 5일, 도연이는 그 2가지를 모두 착용하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준의 목에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어요?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서준은 잠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소정의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습니다. 서준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요. 너무 예뻐서요. 소정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소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보관해 주셨던 거래요. 제가 크면서 찾았던 것 같은데. 서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요? 소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브로치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는 옷에 달려 있었고 하나는 주머니에 있었다고.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치와 펜던트, 짝이었습니다. 소정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화장실 좀. 소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야. 소정은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연이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 도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별 브로치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브로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준이 달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3개의 별이 삼각형으로 배치된 디자인. 틀림없었습니다. 소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왜 더 일찍 몰랐을까? 왜 이제야 만났을까? 한참 후 소정은 얼굴을 씻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은 이미 나갔고 은석만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은석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석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할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소정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준이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서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소정의 가슴 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소정은 은석의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껍질을 따라 천천히 돌아갔어요. 길게 이어진 껍질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 입 드세요. 소정이 작은 사과 조각을 포크에 꽂아 내밀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포크가 입안으로 들어갔고 은석은 씹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은석이 작게 불렀습니다. 소정은 칼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미안해요. 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정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잡았더라면. 은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숨을 멈췄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이가 공원 가자고 했잖아요. 나는 피곤하다고. 나중에 가자고 했어요. 은석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 데리고 나갔잖아요. 내가 같이 갔더라면, 내가 도연이 손을 잡고 있었더라면. 은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석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소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니에요. 소정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나도 똑같아요. 그날 내가 도연이 손을 놓쳤어요. 딱 한순간 아이스크림 사는 사이에 내가 더 꽁꽁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소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아파했구나. 은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석이 천천히 손을 들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어요. 이젠 그만 자책하자. 우리 둘 다. 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은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은석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소정이 흐느꼈습니다. 은석의 가운에 눈물이 젖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 혼자 아프게 했어요. 은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병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소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를 닦았어요. 은석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소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서준 이야기를, 도연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아니라면 은석에게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응? 은석이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소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저 말을 들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은석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소정은 다시 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소정은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석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녀는 몰래 내려온 것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였습니다. 서준과 함께 회진을 돌던 젊은 간호사였죠. 혹시 자리 같이 앉아도 될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한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환자분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들 덕분이죠. 소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도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서준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김서준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죠?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환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오래 근무하셨나요? 아니요. 작년에 오셨어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마치고 바로 오셨대요. 소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물어야 했어요. 가족은 계세요? 간호사가 잠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정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젊은 선생님이 결혼은 하셨나 싶어서.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입양하신 분들이래요.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양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에 한번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입양되셨대요. 그래도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봐요. 선생님 성격도 좋으시고. 소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아원, 입양,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여쭤보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간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올라가 볼게요. 환자분 잘 회복하시길 바래요. 간호사가 나가고 소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양된 아이. 고아원. 1995년 5월. 별브로치. 모든 것이 도연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DNA 검사라고 쳤어요. 여러 병원과 검사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눌렀어요. 화면에 설명이 떴습니다. 구강세포를 통한 유전자 검사,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 채취 또는 타액이 묻은 물건, 컵, 빨대, 칫솔 등. 결과는 일주일 소요. 소정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컵, 타액.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서준이 있었어요. 차트를 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테이션 옆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정은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컵에는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컵 옆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준. 소정의 손이 컵을 향했습니다.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몰래 가져가는 것. 허락도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컵을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서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트를 든 채로. 물을 마시려고. 소정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에서 컵을 놓았어요. 서준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은 저기 정수기에 있는데요. 서준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소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재빨리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이컵을 뽑아 물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 내일쯤 되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은 테이블로 가서 자신의 커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이 나가고 소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컵을 가져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소정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사기관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허락 없이 검사하는 것.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35살 서준이 정말 5살 도연이인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석은 퇴원했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소정은 매일 아침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은석이 퇴원하던 날 서준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왔었어요. 그때 서준이 마신 물컵을 소정은 몰래 챙겼습니다. 휴지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정은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름, 연락처, 검사 목적.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검사 목적란에 친자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체는 가져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휴지에 싼 컵을 꺼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습니다. 면봉을 입안에 넣고 살짝 긁었어요. 직원은 두 검체를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소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떨렸어요. 하지만 검사기관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석은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있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기를 닦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정은 숨이 막혔어요. 지금 바로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은석이 불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소정은 재빨리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기관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에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봉투를 받아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정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정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글자를 계속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거의 확실함. 도연아? 정말 도연이야.
소정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도 났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정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서준에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키웠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출생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 진짜 엄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일까요? 소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정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바람 쐬러요. 소정은 가방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친자 확률 99.99%.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소정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감췄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석에게도 서준에게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검사 결과를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은석과 저녁을 먹을 때도,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침대에 누울 때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돌덩이를 품고 사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은석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소정은 혼자 집에 남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소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석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 그것도 우연히 병원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석이었어요. 소정은 재빨리 봉투를 서랍에 넣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은석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또 아파. 아침부터 계속.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가세요. 빨리.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야. 괜찮을 거야. 안 돼요. 병원 가요. 제가 지금 갈게요. 소정은 전화를 끊고 재빨리 외투를 걸쳤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은석의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죠? 심장이 다시 나빠지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은석은 사무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보. 소정이 달려가 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은석은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말씀 마세요. 병원 가요. 소정과 직원이 은석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한빛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석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소정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환자분 전에도 오셨죠? 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소정은 은석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석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서준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뭔가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석을 가리켰어요. 가슴 통증이요? 서준이 은석에게 물었습니다. 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은 재빨리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은석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심전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은석을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소정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서준도 남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이 소정을 위로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준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걱정돼서요. 소정은 재빨리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소정을 바라보다가 차트를 들여다보았어요. 환자 기록이었습니다. 윤은석, 67살. 보호자 윤소정. 윤소정. 서준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로 향했어요. 소정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은석이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서준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30분 후 검사가 끝났습니다. 서준이 결과지를 들고 나왔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소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석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준은 처방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서준이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았어요. 윤소정. 그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소정은 은석을 부축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준이 복도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석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참 좋은 분이야.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가슴속 비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석은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소정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석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 할까요? 그리고 서준은요. 서준에게 갑자기 나타나 진짜 엄마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서준은 이미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자랐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소정이 끼어들면 그 평화를 깨뜨리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내가 나서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소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가까이 있지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정은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소정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은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어. 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대출 이자를 못 갚았어. 은행에서 독촉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은석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정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힘든데 자신은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도연이를 찾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소정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정근 가신다면서요? 소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서 있었어요. 한빛병원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서울로 가요. 큰 병원에서 제의가 와서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였어요. 소정은 손에 쥔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어요. 간호사들은 소정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환자 보호자분이시네요. 서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괜찮으신가요? 소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근, 서울, 다음 달.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정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간호사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근, 떠난다. 서울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소정은 카트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소정은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소정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소정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은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소정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은석을 흔들었어요. 은석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19예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말했어요. 구급차가 온다고 했습니다. 소정은 은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석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은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이를 찾았어요. 우리 아들을 찾았다고요. 소정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석은 듣지 못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석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소정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은석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잃을 것만 같았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소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은석은 응급 처치실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소정은 화들짝 일어났어요. 환자분 심근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이에요. 수술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정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진실을 숨기느라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위로하지 못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소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은석이 무사하기를, 다시 눈을 뜨기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정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어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소정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서준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서준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정은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를 넣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준이 손에 든 차트를 보았습니다. 환자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환자분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소정의 귓가에 울렸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마치 30년의 시간을 뚫고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소정을 부축하려 했어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들어 서준을 막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술이 잘 끝나서 너무 안심돼서 그래요. 소정이 간신히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정말 괜찮으시니까요.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또 울음이 나왔어요. 그 목소리.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 목소리. 어린 도연이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서준은 간호사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소정에게 건넸어요. 소정은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힘드시죠. 서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정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빛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왜 자꾸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소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서준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묘한 끌림을, 이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아니요. 처음이에요. 소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착각인가 봐요. 서준이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소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들은 그 호칭. 서준은 무심코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소정에게는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은석이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석은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소정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소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석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말할 게 있어요. 소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은석에게 건넸습니다. 은석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게 뭐요? 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에요. 김서준 선생님이 우리 도연이에요. 은석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계속 말했어요. 별 브로치, 펜던트,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검사까지 했어요. 틀림없어요. 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의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였습니다. 말해야 해요. 도연이한테. 은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의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사진. 소정은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5년 5월 4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연이가 별 브로치를 단 채 웃고 있었습니다. 소정과 은석이 양옆에서 도연이를 안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정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서준을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시 30분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소정이 불렀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소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소정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준에게 건넸어요.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세 사람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 아이는 별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브로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달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 아이가 저예요? 서준이 고개를 들어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에요, 도연아. 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30년 전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윤도현.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김서준이에요. 양부모님이 키우신. 알아요.
고아원에서 입양되셨죠. 1995년 5월에 소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그 날짜, 양어머니가 말해주셨던 날짜였습니다. 소정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서준에게 건넸어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았어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사진 속 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별브로치, 밝은 웃음. 그 순간 뭔가가 스쳤어요.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햇살, 따뜻한 손,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잡으려 했던 손, 놓쳐버린 손, 울음.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이. 엄마.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서준은 처음엔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팔을 들어 소정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마다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생물학적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을 떠올렸어요. 토요일 오후 서준은 양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양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준아, 왔구나.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서준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서준을 보고 안경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서준을 주시했습니다.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았어요. 양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를 따르다 말고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어요. 양아버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부부, DNA 검사, 30년 전 일어난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양부모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양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양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야지. 사흘 후 병원 상담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둥근 테이블에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정과 은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석이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60대 부부가 따라왔어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양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준은 소정과 은석 옆에 앉았습니다. 소정은 양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연이를 잃어버렸을 때 소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은석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에서 서준이를 처음 봤을 때 하늘이 준 선물 같았어요. 작고 무서워하던 아이였죠. 양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죠. 우리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사랑했어요.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돌보지 못한 30년을 이분들이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은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감사해요. 서준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양어머니가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양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에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양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양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소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석과 양아버지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아버지의 손이 굳게 맞잡혔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향했어요. 서준은 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물학적 부모, 양부모,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0년의 공백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봄날 저녁 소정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어요. 소정이 직접 수놓은 천이었죠. 꽃무늬가 수놓아진 그 천 위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소정이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은석이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후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5사람이 함께하는 첫 저녁이니까요. 은석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어요.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꽃을 건넸습니다. 소정은 꽃을 받아 안았어요. 들국화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도연아.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도연이라고 부르는 것.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뒤따라 양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양아버지는 와인 한 병을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석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5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정과 은석, 서준, 양부모님, 5가족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이 준비한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양어머니가 가져온 나물도 함께 놓였습니다. 서준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웃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소정이 아들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놓아주었습니다. 서준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은석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 개미를 1시간 넘게 관찰했었어. 그랬어요? 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준이도 곤충을 좋아했지. 초등학교 때 도감을 달달 외웠어. 닮았네요. 소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본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석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5잔을 식탁에 놓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준은 설탕통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스푼으로 설탕을 떴습니다. 1스푼, 2스푼, 천천히 저으며 컵에 넣었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5살 도연이도 똑같이 했었어요. 주스에 설탕 2스푼, 우유에 설탕 2스푼, 언제나 2스푼이었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멈춰 있던 그 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눈을 떴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양어머니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어머니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 8시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5사람은 거실 창가로 자리를 옮겼어요.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별이다. 서준이 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소정은 그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 너머로 별빛이 고요히 비쳐들었어요. 식탁을, 가족을,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30년 전 소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행복을, 미래를.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돌려주었어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완전하게. 가족의 인연은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은석이 소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양부모님은 서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정은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이 평화에 상실은 치유되었고 아픔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별빛 아래 식탁에서 5가족은 조용히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의 사연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구독, 좋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제보나 브랜드 협업은 이메일로 문의주세요.